이번 화에서는 영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영수는 상대를 본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장거리 때문에 못 가지만 네가 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나는 명품을 좋아하지만 너는 명품을 싫어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결혼이란 게 이기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서로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수는 본인에게 맞추지 않는다면 결혼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한 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가 신중한 건 알겠어요. 영숙에게 계속 장거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장거리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영숙의 목걸이, 펜던트를 언급하면서 사치에 대한 얘기, 게다가 생활비에 대한 얘기까지 하죠. 장거리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장거리에 대해서 확실히 힘들 수 있어요. 영숙과 영수가 결혼하게 되면 영숙이 서울로 올라온다고 말했더라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대구에 있을 것이고, 대구에서 안양까지 자차로는 3시간이나 걸리다 보니까 거리가 먼 것에 대한 거부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장거리 절대 못 하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만날 수 있더라도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그냥 한번 보고 싶은데 멀어서 못 보는 것과 좀 무리해서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영수 입장에서는 솔로 나라에서 커플이 되더라도 나가서 결혼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현숙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대안도 있고요. 만약에 현숙이 없고 영숙만 있었다면 영수는 이렇게 영숙을 밀어내지도 않았겠죠. 현숙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영숙과의 장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좀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현숙이라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영숙이 상처를 선택하면서 본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현숙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면서 영숙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어느 정도 밀어내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현숙의 마음만 확실하게 영수에게 돌아선다면 영수는 굳이 장거리보다는 현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확실히 영수가 능숙해요. 고수의 향기가 난다고 해야 되나? 생긴 건 곰인데 완전히 여우죠. 하여튼 장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영수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잠시 30초만 듣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라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시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하셔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그런데 사치에 대한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도 영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해요. 저도 허영심, 과시욕에 휩싸여 있고 사치 부리는 사람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나 명품이라고 말하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치품이라고 말하는 게 명품이고, 가성비를 따지는 저의 입장에서는 굳이 명품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비교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가방이나 목걸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맞아요. 그리고 명품을 사더라도 여윳돈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월 몇천씩 벌면 명품 그거 100개도 사겠죠. 근데 만약에 평범한 직장인인데 신발부터 시작해서 가방, 목걸이, 반지, 옷 등등 완전 다 명품으로 두르고 있다면 당연히 싫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더 생각해 보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영수는 본인은 사치를 전혀 안 부리는 척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본인은 비싼 옷 입으면서 굳이 쓸데없이 머스탱 타고 다니고 본인도 사치를 부리면서 상대는 절대 안 돼 라는 스탠스.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되지만 너는 나보다 못 버니까 사치를 부리면 안 돼 라는 느낌인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인도 명품을 좋아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도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명품을 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영숙에게 영수가 사치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했는데, 영수는 사치스러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듯하죠. 이전 연애에서 그런 사치스러운 여자를 만나서 한번 데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장거리뿐만이 아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두르고 있는 영숙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서 영수가 현숙에게 사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현숙이 영숙에 비해 명품이 없어서
현숙이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 마음에 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명품을 모르다 보니까 영숙이 명품을 입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영수는 본인 스스로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목걸이가 명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펜던트 얼마냐고 물어본 거 아닐까요? 저처럼 명품 모르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심하지 않다면 신경도 안 쓰거든요. 뭐 샤넬 가방이나 구찌, 뭐 루이비통 이런 거나 구분하지 목걸이 같은 건 절대 구분 못 합니다. 이건 그냥 내가 무심한 건가? 하여튼 영수가 결국에는 현숙을 선택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현숙이 영수를 무조건 선택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졌거든요. 현숙도 영수가 영숙과 데이트해보고 싶다는 솔직한 말 때문에 영수를 선택하지 않고 영호와 데이트를 하면서 영호가 대놓고 현숙에게 호감 표시를 하게 되고 영호가 현숙에게만 말을 걸다 보니 현숙도 영호의 마음을 캐치하고 영호에 대한 호감이 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숙의 마음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숙은 18기 초반, 18기 미리 보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수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